오늘은 특별히 더 바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딜링 중인 꼬마 빌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임차인 중 한 명이 연체 이슈가 있어요. 임차인이 과거부터 약간 몇 번의 연체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향자한테 고지하고 서로 원하는 니즈를 협의를 하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연체하고 있으면 새로 사시는 분은 건물 안 사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명도 조건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매도인을 설득을 하고 있고, 임차자가 연체가 있는 건물들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전층 명도에서 디벨롭하는 물건이 아니고 포괄량수 양도가 된다거나 임차자들을 다 인수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일 경우에는 세부 임대차 사항에서의 연체 그런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체 관련해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3기에 달하는 연체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임대료를 3번 연체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기를 연체하고 연체를 하고 일부라도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약 해지권을 가지려면, 잘 들으세요 임대인분들, 3기 연체가 달할 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통보가 결국은 임차자한테 도달이 돼야지 유효하잖아요. 근데 도달이 되기 전에 만약에 300만 원 연체되는데 50만 원이라도 넣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계약 해지를 바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3기에 달하는 금액까지 연체를 했다라고 하는 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깼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권을 임차인이 쓸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요구권인데 3기 연체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중간에 내든 말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 해지는 못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6개월 뒤가 계약이 만료돼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자가 하잖아요. 근데 그때 너는 3기 연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라고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료 밀리고 있는 임차인 때문에 이슈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3기가 밀렸나요? 지금 2024년 1월 임대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3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차자분들이 그 계약서상의 납부 일자를 굉장히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일날 내기로 했는데 11일날 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연체를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해서 3기 연체료가 쌓이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연체일에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특약도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납기일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러면 3기 넘었으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내보내라고 하고 바로 임차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면 저희 같은 중개사가 필요가 없죠. 그게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체가 됐어도 그런 거를 얘기하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 임차인들 머리 아파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연체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3기에 달하는 연체가 정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내용 증명 등이나 문자 같은 걸 통해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를 통보한다. 만약에 근데 그 임차자가 더 운영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계약 해지 통보는 해라.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해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임대인이 어느 정도 옵션을 2가지로 가지고 가면서 협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건물을 팔아야 할 때 이렇게 연체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팔아야 하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중개사한테 연체나 이런 부분을 약간 숨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은 중개사한테 투명하게 이거를 얘기를 하고 매수 의향자든 매수자랑 이거를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기간을 두고 정확하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잔금할 때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연체한 돈을 내가 소유권 이전하는 그 과정 안에서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 소유권 이전이 다른 사람으로 되고 나면 그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계약의 채무
의무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판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한테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걱정하시고, 매수인은 연체를 한 적 있는 임차자를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인데, 최근에 제가 연체가 있는 경우를 보면 보증금을 그대로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분들은 막 이러거든요. 나 잔금할 때 보증금에서 내 연체를 빼고 줄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매도인분들이.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 좀 황당한 거죠. 왜냐면 그 보증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연체를 한 적 있는 임차자가 계속해서 연체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줘야 되는데, 이전에 연체한 그 리스크를 왜 내가 내 보증금에서 빼야 되죠? 이렇게 굉장히 첨예하게. 실제 가용 현금도 줄어들 수. 그렇죠. 그쵸. 보증금을 우리가 잔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팀장님 궁금한 게, 버티려고 하는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못 받았다 하면서 맞아.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도 상가임대차법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안 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되는 거지. 전반적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강행 규정이잖아. 특별법으로 상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임차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거를 3번이나 봐줬어. 그런 경우에는 강하게 임대인에게 해지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혹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연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임대인 편에서만 이야기하냐, 임차인을 못 내보내서 안 때리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여러 임차자분들도 만나 뵙고 하거든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정말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생업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시면서 본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 관계에 의해서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 보호해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간의 계약 관계로 서로 권리와 의무를 합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킬 거 지키고, 권리 주장할 거 권리 주장하고, 물론 나쁜 임대인도 있지만 나쁜 임차인도 분명히 있는 걸 경험상 해왔기 때문에 저는 중립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임차인을 그냥 막 내쫓고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